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그리고 그간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곧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냐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조금 한 주간의 마무리 좀 차분하게 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내에서도 종목들은 제각각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4월까지는 주도주가 업종 대표주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종목 장세라든가 실적 장세, 섹터별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은 물반 고기반인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나무 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625 상장 이런 것들 나스닥 상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창투자들의 시세 흐름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결국에 이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계속 가시화되는 종목들에는 외국계 창구라든가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빠른 순환매든 단기 트레이딩도 좋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 역시 매수해서 끌고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실적주들 많이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일정 관련해서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 언급을 주셨었는데 그거 살짝 리뷰를 해볼게요. KR모터스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6% 수익 기록하기도 했고요. 알트캐스트 33%,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는 실감 미디어 워크숍 개최 관련한 일정 속에서 볼 만한 종목 이야기해 주셨죠. 30%, 한빛소프트 25%입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슈 가지고 움직였는데 KR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셧다운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이슈는 살아있거든요. 그럼 KR모터스 역시도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직전 고점대죠. 1,600원 수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겠고요.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는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주차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스테이션, 주유소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이슈들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2,850원 돌파가 관건입니다. 2,850원 돌파한다면 직전 고점이 3,3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슈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것 기준한다면 2,485원 깨지면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요. 다시 어디서 기다리시냐면 2,100원대에서 기다리신다면 단기적 박스권은 2,100원에서 2,800원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세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런 것들 매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세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제 상황에서도 코세스 장중 18%까지 갔다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죠. 그러면 이건 역시도 코세스는 궁극적으로 보셨을 때 8,500원을 깨면 이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8,500원에서 11,000원 박스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역시도 VR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7,550원 돌파했다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 6,170원 여기 지지 받는다면 6,170원에서 8,000원 요 박스권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짚고 가야 될 종목이 있어요. 적금주와 실적주로 얘기 주셨던 게 KCC 그리고 애니플러스인데 저 KCC 돌려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언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죠? 100% 이상의 수익입니다. 이것도 AS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진즉 매도했는데요. 오늘 이제 공개방에서 이거 한번 적금주로 가져가 보자. 이게 이제 7월 달에 말씀드렸거든요. 7월 달에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못 가더라도 900일 이평선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이 900일 이평이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주식이 지금 900일 이평 밑에다, 한참 밑에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셔야 되겠죠. 왜?
목표가를 900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KCC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업에 대한 호황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추세는 더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전을 했던 거예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단기로 들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거 실적 개선되고 그다음에 OTT 관련 이슈가 있고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끌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차 목표가는 이제 1990원 여기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 여기죠. 2080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한다면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2,500원대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돌파해 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 애니플러스 저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흐름 여부 좀 잘 지켜볼 필요 있겠네요. 자, 이번 주 한 주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주 이슈 타고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 섹터에 대해서 고스톱 의견을 좀 주시죠. 자, 지금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철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철강 이슈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철강주 중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현대제철을 강조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생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51,000원 갔다가 밀리고 있지만 자, 요건 역시도 수소와 철강, 그다음에 실적 개선 이런 것이 욕심을 내본다면 궁극적으로 한 56,000원 수준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DSC 인베스트입니다. 지금 들어서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 신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6,670원 깨지 않으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언제 화요일 날 지금 수요일 날이죠. 가상화폐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기 때문에 지분가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두나무 관련 이슈가 가기 때문에 6,670원 안 깬다면 7,900원 여기 목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 진단 키트 중에서 랩지노믹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랩지노믹스를 본다면 지금 이제 진단 키트들은 강세를 보여주지만 신규로 이제 항암 치료제까지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1,400원을 깨면은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쳐다보시지 마시고 21,400원 지켜주면 궁극적으로 직전 고점 23,900원 여기까지 목표로 볼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궁극적으로 27,000원 부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키트 관련주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움직였던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이제 바닥권 잡고 올라가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코스모 신소재 19,750원 여기를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22,500원 이 고가권까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보야 될 게 지금 이제 다음 주도 이슈가 있지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신고가 내고 있고 쉬어갈 자리거든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대안으로 해서 다른 반도체 부품 장비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27,000원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섹터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고 의견을 주셨고 반도체 쪽 한미 반도체는 일단 스탑 의견을 주셨네요. 예상 외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 다음 주 일정 매매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야 되는지 관련주까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월요일 날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반도체 장비인 유니셈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저희가 단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실적 도와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니셈이나 케이스텍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는 월요일 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GPU 관련주들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GPU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GPU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게 JC연도 굉장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테스나 반도체 부품 장비에도 해당하면서 GPU 관련 부품에 해당하는 테스나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화요일 날은 현대차가 세종시에서 수요 응답형 택시를 운영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키스 모빌리티 이 관련주인데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자, 이런 것들이 실적과 함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오늘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제 상한가를 강한 상승 보였다 밀렸지만 아주 아이비 투자 역시도 요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많이 올라서 부담을 버린다 하더라도 원익홀딩스 하나는 봐야 되겠고, 화요일 날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본격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움직인 것들이 사조식푸드라든가 CJ식푸드 같은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 나스닥 상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두나무 관련 테마주들과 함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두나무 관련돼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티넘, 자, 이런 것들이 아직 추세 괜찮거든요. DSC라든가 에이티넘 모두 주가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 가격, 즉 5,960원 깨지 않는다면 7,480원까지 박스권을 볼 수 있고, 이게 마지막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문제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모바일 게임 요리의 뿌까가 글로벌 출시랍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CJ ENM인데요. CJ ENM은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 바닥권이거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CJ ENM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에서 펍지 위클리 시리즈 1 온라인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넵튠 같은 거 오늘 많이 갖다 밀렸지만 저희도는 동시효과 매도권했지만 요거는 궁극적으로 27,000원 전후에서는 이하로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크래프톤 상장이 확정될 때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 조금 위태위태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목요일에 있거든요. 자, 오늘도 공교롭게도 빅텍이라든가 스페코라든가 방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웹드라마 컬러러쉬가 영화로 넷플릭스로 공개됩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게 KT 계열의 엔터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KT 관련의 OTT 관련 회사들 한번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진인뮤직이라든가 가온미디어, 자,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 긍정적이에요. KTS라든가 KTCS, KTH 모두 해당되겠죠.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스마트 태그를 출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태그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이 스마트 태그 지지난주에 이슈가 있어서 밀렸는데 미리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비코전자 역시도 7,300원 밑으로 금요일 이전에 밀린다면 7,300원 밑에서는 매수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8,2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이라든가 삼형전자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의 스가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하죠. 그렇다면 지금 동계올림픽 보이콧 관련해서 오늘도 무역 분쟁 관련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도 한번 동국 RNS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일정들 쭉 한번 브리핑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들도 짚어주신 만큼 저희 잘 살펴보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단야 선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방송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안신혜 앵커가 2시간 동안 활약을 펼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담아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도 꾸준하게 애청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